저기서 뭔 일이 있었다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기간이 길죠. 6년 6개월 정도 되는 엄청난 긴 기간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습상 금지가 해제돼요. 참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지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떠올릴 수밖에 없는 단어가 또 하나 등장해야 되죠. 빨치산. 뭡니까? 빨치산. 빨치산. 이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빠질 수 없는 용어 중에 하나가 빨치산인데 그 용어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여순으로 인해서 빨치산이 탄생됐고 지리산에 빨치산이 종료된 날 이날이란 말이에요. 마을로 들어가야지. 지리산에 이날 빨치산이 종료되면서 여순이 발발하면서 지리산 지변을 전부 입산을 통제시켰어요. 인간인은 못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해제를 푼 거야. 지금 지리산에는 평하고 왔습니다. 마음대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시간이 더 그러니까 단순히 여순이 여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뭐까지 관련된다고 하냐면 빨치산까지 연결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이다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수 순천을 비롯해서 전라남도, 그리고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역신문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야상자고 그런 다른 이라는 소리인데 그것을 여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습이 우리가 여순을 이해하려고 이런 이해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정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제주에서 그걸 지나가는 명령을 해요. 예전 특성적인 분들은 그걸 모르고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이것들만 설명을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분노를 느껴봐라. 여순이나 제주 사상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제주 사상은 좀 많이 알려졌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제주 사상이나 여순이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이에요? 복수다. 여순이나 제주 사상은 쟤는 이제 누가 들어오겠겠습니까? 모든 역사는 누가 먼저 들어간다? 권력자. 여순이 등장하지만 국가의 새로운 복수는 달콤한 여순이 전에 이미 빅불 중심으로 여순이 많이 생겼네요. 국가의 네. 그때 제주 사상과 여순 반란이 일어났는데 이 북한의 공산 유리자들이 하고 우리를 전부 다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제주 사상 폭동이 일어났고 여순 반란 사건이 있다. 그래서도 지금 인터넷상에서도 많이 떠돌죠. 반란 남노당 지령을 했고 김일성이 있었고 올해 3월에 국민의힘의 모 의원이 제주에다가 제주 사상은 김일성의 사주와 뭐 공산주의 이렇게 쫙 했잖아요. 누군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모든 경우는 누가 먼저 시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다 지금 우리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끔 우리는 이걸 보더라도 아까도 말한 모든 역사는 먼저 누가 기록하게 되냐면 하나 권력자, 승자들이 기록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역사가 세상을 승자라는 눈으로만 분석한다. 그래서 우리는 제주 사삼이나 여순을 폭동 반란, 그것도 누가? 이들이 사주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때 이 죽은 사람들이 전부 여기서 이렇게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사실이냐? 미리 말하면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반란 사건 빨갱이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했다시피 1948년 4월 3일날 제주 석산이 발발합니다.
그리고 1948년 10월 19일 여순이 발표합니다. 한치아프라에서 그러면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것들 어떤 우리는 그때 상황, 시대적 상황이 있었는가, 그 속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아마 여기 여순일 강의를 듣는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제주 사상을 강의를 들어봤거나 뭐 이야기를 좀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제주 4.3은 4월 3일 제주 4.3이 발발합니다. 그럼 바로 뭐가 설치되냐면 제주도 비상경비사령부가 그거 설치돼요. 당신한테 잘 비상경비사령부. 어울리는데요. 이때에 이 사령관이 누구냐면 당시 경무기라는 지금 경찰이에요. 경찰청 공안부장 김정호가 여기 사령관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4.3이 발발했을 때 군이 아니라 경찰이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하고 여기 방송을 보신 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어떤 의견이 맞아서 여기서 시위를 한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 시위를 진압하거나 어떻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는 거죠? 왜 경찰이 오는 거죠? 국내 문제죠. 이것은 치안의 문제이고 공공질서의 문제들이잖아요. 그렇죠? 치안의 문제이고 공공질서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의 임무지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 이 제주 4.3이 발발했을 때 이 문제도 똑같이 국내의 치안적이고 공공질서의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도 경비사령부를 설치하고 거기에 공안국장이었던 김정호를 갖다 사령관으로 가서 경찰에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주에서 얼마나 희생되신지 아세요?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당시 제주 인구가 한 30만 됐다고 합니다. 확인된 게 16,000명 정도. 네. 이거 실종자가 더 있지만 다 파악되지 못했다라고 들었어요. 아닌가요? 제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시 제주 인구의 10분의 1 정도가 죽었다. 그게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고를 받아보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6,000명 정도가 신고를 했다고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3만 명이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제주 4.3으로 인해서 희생되었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제주 4.3이 금방 같이 3만 명이 희생이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언제 많이 희생됐을 것 같습니까? 막 사건이 발발했을 때 많이 났겠죠. 그겠죠. 여러분 제주 4.3은 언제 희생자가 나오냐면 48년 11월, 48년 12월, 49년 1월, 49년 2월 이 4달 사이에 방금 말했던 3만 명의 70% 이상이 죽어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표가 하나 보이시죠? 이 1945년 8년 4월 5일 제주도 경비사령부는 이제 10월로 와서 이것이 해산이 되고 뭐가 되냐면 제주도 경비사령부가 설치돼요. 이걸 해체하고. 그럼 이것을 세울 때 여기는 사령관이 누구냐? 군인. 제5여단 여단장이면서 대령이었던 김상겸 대령을 여기에 앉히는 거예요. 이게 지금부터 이제 아까 말했던 경찰로 다루어져야 될 치안이나 공공질서가 이제 경찰만으로 안 된 거예요. 우리가 4.19가 일어났을 때 1960년 4월 9일 4.19가 일어났을 때 경찰의 병력만으로는 이걸 막아낼 수가 없어. 이게 군을 투입시킵니다. 자, 이제 그러면 경찰이 해야 될 공공의 질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군을 투입시켜요. 그러면 군을 투입시키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계엄령. 그렇죠. 그게 바로 비상계엄령이라는 거예요. 1980년 5월 17일 전국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이루어지면서 전남대학교 학생들은 이것들에 반발해서 시위를 하게 된 거죠. 그게 1980년 광주 민주항쟁의 시작점이죠. 그러니까 군을 투입시켜서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냥 투입시킬 수는 없어요. 계엄령을 내리든지 위수령을 내리든지. 위수령은 지금 법이 없어요. 당시 유신헌법에 있었던 법이고. 여하튼
군을 투입시켜서 공공의 안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명령을 내려야 돼요. 자, 여기도 방금 말했다시피 경찰에서 이제 더 이상 해결을 못한 거예요. 경찰에서. 그래서 군이 이제 나서서 사회의 공공 질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미 제주도에는 뭐가 내려져 있어야 돼요? 계엄령이 있어요. 계엄령이 내려야 됐겠죠. 제주의 계엄령은 1948년 11월 17일 날 내려집니다. 계엄령 전.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군을 투입시켜서 이 제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수에 주둔하고 있었던 14연대 군인들을 제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여수의 군인들은 그걸 거부했던 겁니다. 그것이 여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지고 보면 여기에 군을 이렇게 설치하고 그러려면은 헌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거예요. 이미 이때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7월 17일 뭐가 만들어졌다? 헌법 제53조 비상경영과 관련돼서 그냥 비상규칙을 내렸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 명령이 내려집니다. 불법 학살이네요, 그럼? 당연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뭐라 했냐면 여러분에게 제주의 실제 3만 명이라는 희생의 70%는 언제 발생했다? 11월부터. 그러니까 뭐가 바뀐 거예요 지금? 작전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경찰에 의해서 했던 것들이 군으로 인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시한 유지가 아니라 학살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전멸시키는. 그럼 왜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 이건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 안 되는데. 이거 뜻이 안 되지. 다음에 아니, 지도가 나와야지. 수업표가 나와. 아니, 이거 우리나라 지도예요, 지도 지금. 잠깐만요. 그림을 표시할 수 없습니다. 아, 수도 표시가 안 나오네. 지도가 안 나오거든요. 작은 화면 나오는 것도 왜 이러지? 이건 왜 이러지? 없어도 대충 압니다. 경기도 일여단. 이게 네. 뭐냐면요. 아까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지도입니다, 지도. 네. 정말 1년대 경기도, 2년대 충청도. 1년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나면 미군정이 들어옵니다. 미군정이 이제 우리나라 육군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국방경비대라는 이름으로 부대를 만들어요. 그 부대를 만드는데 제1연대는 경기도, 당시 서울이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2연대는 충청남도, 3연대는 전라북도, 4연대는 전라남도, 5연대는 경상남도, 6연대는 경상북도, 또 7연대는 충청북도, 8연대는 강원도. 강원도. 각 도별로 하나씩의 연대를 만드는 겁니다. 이게 먼저 8개만 있었어요, 이렇게. 8개만. 근데 이게 지금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이렇게 만들어진 시점까지 제주도는 전라남도 제주도였어요. 전라남도 제주도. 그러니까 1946년 8월 1일 전까지 제주도는 전남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도별로 하나씩 만든다. 제주도를 만들 필요가 없었다. 없죠. 그래서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를 전남에서 떼어내어서 제주도를 분리시면서 도제를 만든, 도제로 승격시켜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연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각 도별로 하나씩 연대를 만들자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지도가 이거 지도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잠깐 우리 5분만 쉬시죠. 네. 네, 쉬고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 적절한 타이밍에 지도가. 오늘 열심히 할 기기를 뚫고 달려오실 거예요? 아, 저쪽 위에는 듣기는 안 하세요. 밑으로 내려오고.
자체. 와 진짜 너무 공포 그 자체. 와 그렇게 많은 비는 처음이었어. 그리고 통영 올 때 막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막 도로가 침수돼가지고. 와. 지도 나왔다. 나왔네? 잘 받았나? 다 저하고 인사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지금? 한 분만. 목말란데. 구연대를 분리한 이유가 있어. 미군의 침략 목표로. 자, 출석. 자, 그 특강 출석을 인정받고 싶으면 지금 빨리 출석을 누르세요. 자, 출석을 눌러서 인증사진 남기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때요?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재밌어? 와. 문익점 붓뚜껑이 거짓말이었다니. 지금도 충격이다. 우리 엄마가 문씨였거든요. 우리 외가가 진주였다는 거야. 그 엄마 조상이 문익점을 하면서 문익점 선생이 붓뚜껑에다가 숨겨왔다고 내가 어렸을 때부터 얘기해서 내가 그거를 다 그게 박혀 있잖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거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게 교과서에 나왔죠. 와, 이 교과서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되지. 이름 하다 문명 맞출 수 있었는데. 영이래. 네, 진짜 재밌어요. 네, 서미영명. 굉장히 재밌죠? 네, 현장에서 들으면 더 재밌지롱. 자, 이 근처에 계신 분들 오시면 리얼. 지금까지 서론이었어. 지금까지는 이제 서론이었고, 네, 이제부터가 이제 이 전개. 8시경이 이제 클라이막스야. 빨리 와야 돼. 문재인 대통령이 문익점이 24세 손이래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외가 친척이네. 근데 내가 너무 깎았구나. 아이씨, 한번 지금부터 100조만 올라가보세요. 전국을 한 집안이에요. 맞아. 그러네. 80대인가밖에 안 돼. 운동 안 돼, 운동. 뭘 운동? 엘리베이터는 안 해요? 아니, 안 하는데. 같은 출시라 되니까.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도 강의 한번 하셨어요. 네. 텔레비에 나오신 적 있으셨나요? TV에? TV 역사 공부. 그러니까 TV에서 보셨나 보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철이 박사님의 이 역사공간 벗에서 우리 이 여순 항쟁의 진실, 여순 항쟁의 진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 없는 분들이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하나, 열둘. 지금 화면에 본 거는 자리에 없는 분들이에요. 나까지 합치면 13명 맞아요. 나 빼고 12명, 한 명 어디 갔어요? 나야. 또 있어요? 왜요? 집에서? 어떻게?
역사에 재미없는 지구는. 네. 피곤하네요. 아, 피곤. 했는데 네. 시작하시죠. 아직 안 그 소리를 하나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다 어른인데 다 저 자리입니다. 기다리자. 저 자리가 초등학생이 아니에요. 제가 딱 봤을 때 초등학생 저학년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못 알아들을 건데 걱정이 되는 거니까 힘들 건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저쪽에 지금 우리 어머니가 앉아있는 쪽에 친구가 지가 크고 한쪽에가 치고 근데 저기 친구가 선생님 책을 다 읽었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이제 와! 그 책을 어떻게 읽었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래? 그럼 강의하자고 그랬어요. 강의를 하는데 진짜 이쪽 친구 좀 등치가 좀 큰 친구는 잘 듣더라고요. 아직 안 되겠다. 제가 이제 네 힘을 괜찮다고 울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이제 금방 제가 잠깐 휴식을 시간을 몇 학년이냐 이렇게 좀 아니에요. 또 하나의 몇 학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북쪽에서 우리 모여 둘이 이제 좀 진짜 큰 친구는 뭐라고 말해요. 이들은 저렇게 다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보죠. 강의 이게 왜 본부지의 그러지? 어둠 속에서 10대가 아니고 큰 차이가 있단 말인데 이런 식이야. 10대가 아니고. 근데 뭔 말인지 이런 게 물어봤어요. 이런 몇 자의 학년이 설정을 아직 준비되지 지금 않았습니다. 3학년이라서 공격이 어떤 자는 그 의식을 연년생 9살 2학년. 아. 지는 10대여서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데. 지나지 않는 것이 연생은 9살이 아니고 그래서 10대가 안 됐어요. 상처나기는 공격이 부족. 그저 진짜 죽음을 맞이할 때가 누가 증오에 시달리면서 10살도 되는구나. 차이가 세대 차이가 있는데. 보시면 이제 그래서 다시 시작을 준비되지 해보면 않았어. 지도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식의 이제 9개의 이 약점이 보인다. 미군정이 들어오면서 3년, 충분치. 48년 5월까지 이런 형태의 문제가 있어요. 48년 5월까지는. 근데 이제 5월에 들어서면 48년 5월에 들어서면 강릉의 10연대부터 시작해서 노란색이 형태가 있어요. 10연대, 11, 12, 13, 이제 여수해가 드디어 그래서 18년대가 이게 언제부터라고? 여섯개가 만들어진 시점이 48년 5월.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서 48년 5월은 무슨 일이 있었어요? 50단도.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서 이 선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정부만 수립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수립되는 거 함께 하나의 약속이 그 약속이 뭐냐? 미군 체제.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9개만 가지고는 미군이 철수해버리니까 아직 좀 준비되지 지방에 않았어. 약하잖아요. 나의 주정을 보러 하는 힘을 그래서 지금으로 패배하고 8년 5월에 단독 선거를 진행하면서 이 정부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걸 대비해서 10연대부터 15연대까지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여수에서 아직 안 들어있던 제14연대. 이 차례 분노를 느껴라. 그러면 이제 남성분들은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사단, 연대 이런 것잘 이해가 안 여성분들 요즘 그것이 공격이 근데 어디에 진짜 강의를 가가지고 여수나 제주 사상 유교전대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은 여성들이 연구하기 하고 넌 패배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미쳐 안 돼서 바로 아직 안 되겠다. 왜 남녀 직선한다 저의 말은 군대가 나와야 되고 공장과 부주의한 군대가 사람들을 잡아 이게 군대를 남성분들은 어쨌든 간에 무리지어 다니고 사단, 연단 뭐 이런 거 맞추는 이해하는 것은 무조건 여성분들은 여단이 먼저지 대대가 먼저지 어찌나 다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사단 정신. 근데 그때 사단이 없었어요. 사단을 대신하는 게 여단. 사단과 여단이. 아직 안 15개를 3개씩 묶어. 3개씩 묶어서 1여단, 2여단, 3여단, 4여단. 5여단에는 광주의 4연, 여수의 14연, 제주의 9연. 이런 게 묶여집니다. 아까 제가 뭐라 했냐면 약점 보인다. 10월 11일 날 제주가 비상경비사령부가 없어지고 제주 경비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아직 안 되고 그 경비사령부의 사령관이 5여단, 여단장. 제주 5연대, 여수 14연대에서 5여단의 국회의원 부대, 대학부가 그래서 이 5여단의 여단장이 별로 이제 이렇게 크면 이제 부대가 이렇게 여순이 발간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0월, 11월, 12월까지는 이런 체제로 우리나라는 군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아까도 이제 여수는 아까 특별법에 보니까 제주 4.3을 진압해란 명령, 그죠? 그 명령에 의해서 발발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는 이제 하나님의 항쟁이라 불리고 준비되지 않았어. 이제 제주를 다른 데로 만들었듯이 제주가 경사령부가 만들어지면서 여수 14연대 군인들에게 제주의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14연대 군인들이 이 명령을 아까 거기에서 이제 착한 군인들은 우리들은 군인의 아들 노동장 국민이야. 우리는 국고를 방해하고 우리는 제주의 후진민 제가 줄을 펴면 우리는 우리들의 사명을 국고를 방해 그런 명령을 나가는 국민들이 나습니다. 국민들의 사명이 국민의 사명이 국고를 방해하고 국민을 관리하고 국민의 생존을 국민이라고. 더 근데 기다려. 우리에게 무슨 명령이 들어갈까요? 제주도 내국인민을 이걸 보면 이것만 자국의 군대에게 장민을 하라는 명령.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마음으로 돌아가. 그래서 제가 썼던 책의 제목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공포를 수사하는 걸 공포의 역사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명령을 어겼다라고 해서 이걸 반란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아직 안 되고. 네 약점 보인다. 아니라고 책에서 읽었다. 책이 아니고 자, 이것은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이것은 제14연도 제6기 하나가 후보된 기념회 1948년 9월 4일 그러니까 14연대가 있으니까 5월달에 나왔어요. 이제 부대원들을 모집해서 제6기 사자관대회를 물구란 겁니다. 공력이 필요해. 아직 안 되고. 누구에게 이제 여수는 우리에게 50만 원을 선포합니다.
이때 보니까 제이가 가는 월급이 많은 학교. 5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김지혜가 돈을 이렇게 쓰는 이분이 되지 않았어. 저에게 제공해줍니다. 오, 와. 아직 안 되겠군. 그러니까 이 뭔 말을 의미하냐면 내일 이제 식사회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시 연대라는 것은 아까 연대가 12개 있었잖아요. 그리고 연대 정원이 2012년 연대 정원이. 근데 당시는 지금과 같은 징병제가 아니에요. 병제. 군대를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상병이 안 되고 기다려. 그러니까 1년부터 15년 때까지 보니까 이 정원을 채운 부대가 없어요. 아직 안 그러면 되겠군. 14연대는 14연대 군인들은 군기를 할때 모든 거 군인 연구가 지금 연구가 없어서 크기가 아닙니다. 아직 아마 준비되지 최대로 않았어. 많았으면 한 2,500명. 그러다 보면 그럼 2,300명이 다 공장입니다. 이 사람도 보행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진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공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노동조합을 만들었는데 노동자들이 노동계를 다 가입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여순이 발발하고 나니까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거예요. 아직 안 되겠군. 그래서 살아남고 고향은 어디냐면 전남 해남으로 삼삼남 해남 가면 대흥사람 절이 있어요. 바로 앞에 살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살아가지고 사진이 잘 됐어요. 식사에는 분위기 다 보이는 학생이 아직 안 되겠군. 여기서 이거 이제 문제 아까 이야기했고 그러면 방금 보면 제주가 여순의 핵심이 뭐였냐면 제가 이 성명서를 한 수백 번을 읽으면 의문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 사상을 크게 공부를 많이 하고 아직 안 되겠군. 아까 보면은 이 사람들 성명서에 보면 우리들 사명이 있어서 두 번째가 뭐라 하냐면 우리는 제주도 애국 인민들을 참 이렇게 썼어요. 그냥 제주 도민들, 제주 인민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앞에다 애국을 붙여놨어요. 애국을. 왜 여기다 애국을 붙였어? 이거 왜 14년 인민들 그냥 제주도 인민들을 붙여놨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다가 왜 애국을 붙였어? 그 점이 제주 사상을 다시 막 엄청 깊이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었는데 제주 사상은 발발 원인이 뭐냐면 전부 우리 이걸로 기억을 해요. 안독성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역사를 좀 궁금하게 합니다. 이건 할 수 없어. 그럼 이건 저항사랍니다. 그럼 이런 저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프랑스였는데 영예 러시아에서 준비되지 않았어. 저항사들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보이고 있어요. 그냥 대충 사람을 들여다보니까 이것만 하는 거예요. 저항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투쟁이나 저항을 하게 되면 모든 상황들은 추가적으로 지도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 그건 할 밑에를 수 없어.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다릅니다. 여러분 강의 들으시면 알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두 번째 퀴즈를 드렸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어. 아까 첫 번째 퀴즈는 쉬웠죠. 두 번째 퀴즈는 한번 여러분 실력을 여러분 실력을 1894년 동학이 일어납니다. 고분한 동학이 전봉준이 일으켜서 동학을 들고 일어나면서 딱 깃발을 세웁니다. 그 깃발에는 4글자가 써져 있다. 그 깃발에는 4글자가 써져 있다. 보국안민. 빨리 박수 쳐주십시오. 보국안민이라고 써져 있어요. 많은 분들이 척양척예를 이야기하는데 척양척예는 이제 청일 일본이 들어오면서 2차 봉기 때 이야기고 처음에는 그렇죠.
보호관리입니다. 그건 누구의 마음이냐면 전봉준을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마음이에요. 왜 지도부는 보호관리를 썼을까? 보호관리.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에요. 동학이 일어났는데 고부 때문에 고부에서 일어났잖아요. 왜 일어났어요? 고부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고부군수 조병갑의 학정에 분노한 농민들의 봉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병갑이 혼자만 학정을 저질렀을까요? 아니요. 그 시기에 그 대부분. 자 서울서 내려온 한양서 내려온 관리들이 다 그 짓거리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서울 왕의 교지를 받고 내려온 관료들이 하는 짓이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보호관민을 하잖아요. 보호관민이 뭔 뜻이에요? 그냥 한 끼에 뜻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나라를 보호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자. 지금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런 백성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너무 많이 괴롭히고 있어요.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네. 못 살게 만들고 있어요. 필멸자로 삶을 살 수가 없게 하고 있어요. 삶을. 근데 거기다 대놓고 보호관민 하자 그래요. 저는 절대 그럼 안 따라갑니다. 착하기도 하셔라. 어? 그 새끼들이 내려와서는 취소. 갈아엎자. 그들이 내려와서 하는 짓이 학점으로 인해서 우리를 살 수 없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들이라는 누구냐면 왕이 보낸 사람들이에요. 국가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국가를 보위해? 그리고 뭘 해? 저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뭐냐면 전봉준이나 지도부 입장에서 우리는 지금 너그 지도부를 치는 것이 아니다. 너그 지도부에 반란을 해서 우리가 뭘 하자고 이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정부를 치는 게 아니라는 뜻으로 보고감리를 내걸었다. 정부를 쳐버리는 것이 되면 반역이 되는 거잖아요. 반역이. 그럼 누구? 저는 진짜 안 따라요. 제가 보기에 아까 백성들도 안 따라요. 근데 백성들은 왜 농민들은 움직였냐? 농민들은. 그것은 구호였어요. 구호. 명분. 실질적인 동학의 구호는 세 가지예요. 동학의 구호. 토지개. 동학이 첫 번째 구호 때문에 정부가 개차반을 만들어요. 첫 번째 구호가 뭐냐면 신분지 신분제. 철폐. 아까 제가 정략용 이야기에서 말했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신분제거든요. 신분으로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왕족은 다 태어나자마자 왕족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을 철폐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많은 걸 첫 번째 신분제 철폐. 두 번째 토지개요? 일본 상인들 물러나라. 일본 상인들. 왜 일본 상인들이 물러나라 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학교에 다 배웠어. 1876년 강화도조약. 그게 뭔 조약이라고 배웠어요? 불평등 조약. 그래요. 정말 잘하시네. 뭐가 불평등한지 모르지만 맨날 외웠어. 네. 그렇죠? 네. 뭐가 불평등한지 한 번도 안 가르쳐 줬는데 맨날 불평등 조약을 외웠어. 맞잖아요. 네. 뭐가 불평등해요? 모르겠는데. 근데 토지 우리는- 측량 뭐 이런 거. 이게 1876년 강화도 조약을 통해서 우리는 개항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부산이 개항이 처음 일어나고 원산이 나고 인천이 나고 이렇게 개항을 하게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일본 상인들이 들어와요. 근데 이 일본 상인들이 대부분 거의 뭘 많이 가지고 들어오냐면 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기계로 솜을 짜버려요. 값싼 면허. 기계로. 그러니까 기계로 짠 솜값이 손으로 했던 솜값에 비해서 어떻겠어요? 싸요. 굉장히 싸겠죠. 아. 이것을 이 일본 상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팔아버려요. 그러면 자 아까 공황이 일어났던 지점이 어디냐면 전라북도 고구잖아요. 네.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는 두 가지를 생산해서 먹고 사는 동네예요. 하나는 쌀, 네. 두 번째는 면화. 아. 면화의 70%를 여기서 생산했어요. 아. 자 이제 그러면 이 여기서 생산한 면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헐값이 되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정확하게 구호를 외칩니다. 관리들 전부 처단해라.
특정을 일삼는 관리들을 참관오리 차단. 자, 이제 아까 보국안민이라는 것과 이제 농민들의 실질적인 건 어떤 겁니까? 자기의 삶과 직접적인 결합이 되어진 것들.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파업을 하게 되면은 지도부는 함부로 파업을 할 수 없어요. 여기 사회적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꼭 할 때 노동인데 뭐 이래서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을 할 수가 없다. 이제. 소리 잠깐 끌까요? 삐 처리됩니다. 네. 그래서 지도부는 그래서 사회적 이슈와 거기다 명분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조합원들은 뭘 더 요구하는 거예요? 나의 임금을 올려주라, 나의 복지 문제를 해결해주라, 이 문제를 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저항사를 다 들여다봐보면 저항사는 지도부가 갖고 있는 명분과 실지의 민중들의 마음은 서로 괴리가 있다고 말이에요.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지도부는 단독 선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제주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제주도라는 우리는 제주도 그러니까 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섬이니까 육지보다 더 문화나 환경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1946년 우리는 해방이 되고 나서 46년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육지에서는 일개면에 국민학교를 세우자고 해요. 이제 막 교육열이 뜨겁게 올라오면서 한 면에 하나의 국민학교를 세우자 이런 운동이 벌어져요. 제주도는 46년에 무슨 운동이 벌어지냐? 일면 일중학교 운동이 벌어져요. 초등학교는 다 있고 국민학교는 다 있고 이미 그리고 그것도 다 채워버려요.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동네가 한 단계 앞서 있어. 아니 육지가 아니잖아요. 네. 태평양을 보자. 훨씬 문물과 사조를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1948년 5월 선거부터 이 앞에 선거까지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딱 분포를 펴면은 바닷가와 육지가 확실히 구별이 돼요. 바다와 육지에서 바다 쪽은 그래도 좀 더 개방적이고 진보적이에요. 근데 육지 쪽은 조낭 사상이 엄청 강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주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공동체를 갖고 있는 동네예요. 여러분 제주에 가보세요. 제주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알아먹을 수 있는가? 못 알아먹어요. 네. 제가 제주를 굉장히 자주 가서 강의합니다. 그 강의 밥 먹다가 이제 뭐 둘이 이야기하면 제주말로 해요. 그럼 제가 꼭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너희들 나 욕하고 있지 그래. 뭐 말인지 모르는데 저렇게 하는데 분명히 욕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둘이 했던 걸 다시 우리말로 정확히 해봐라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제주에는 삼다도다. 네. 요즘 삼다수가 더 유명하대요. 삼다도가. 선전을 해버렸는데 삼다도가 뭔 뜻일까요? 여자, 바람, 돌.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삼다도란 그래 세 가지가 많다 했어. 그 세 가지 중에 많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제주에 가면 여러분은 오메기 떡이라는 걸 삽니다. 네. 육지는 떡을 뭘로 만들죠? 쌀. 그런데 오메기 떡은 뭘로 만들죠? 쌀. 좁쌀, 숯으로 만들어요. 자, 쌀이 아니구나.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가 많다 했어요? 여자, 바람, 돌. 이건 뭔 말이냐? 제주는 척박한 땅이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 척박하다는 거예요. 척박. 맞아. 그 척박하기에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갖고 있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자연환경이 척박해서.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제주 산다. 그래서 이렇게 쌀값 폭동이라는구나. 그러니까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될 제주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끼리의 끈끈한 공동체를 갖고 살아요.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제주를 삼다도라고도 하지만은 삼무도라고도 해요. 세 가지가 없어. 뭐가 없을까요? 세 가지. 대문. 도둑. 쌀. 대문. 거지가 없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대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나의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나의 상황을. 철저하게 나도 중심이 되지만 남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헛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왜 그런 거예요?
다 문화상가 찰떡같네. 나눠 먹으니까. 왜 누구지 없어? 아무리 말하면 이제 변경을 위해 준비되지 않았어. 우리 조그만 풍경계 위에서 이 남편이 이렇게 지역에서 생각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딱 안 들어주고 생각되는 거예요. 제주는 자체가 지주가 없어요. 근데 사람의 인간의 평균이 높고 낮은 게 거의 없어요. 아직 안 돼. 곧 영원의 물결. 부서지고 쌀이 없기 때문에 아닐까요? 용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주라는 지역은 우리 육지에서 생각하지 못한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자기들만의 삶을 살아요. 근데 이 제주가 안동시가 기다리자. 어떻게 파괴될 것 같아요? 불평등 축구타를 위해서. 제대로 나갔지. 아직 안 되겠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이지스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신풍기. 그러니까 제주도의 어르신들은 기다리자. 육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육지 끝들이라고 그래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육지는 자기 사람들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그 육지 끝들에게 당했던 약점이 보인다. 그 기억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육지 끝들이라고. 1947년 이근정은 제주의 민수 이렇게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제주에 가서 육지끝이라고 합니다. 이 육지끝이 누굽니까? 뭐라고 우리가 묻습니까? 여러분 다 들어가서 네 약점이 보인다. 그들을 내려보냈으면 그들에게 숙소 제공하는 거 월급을 주고 뭘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을 누가 해결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들도 살아야 됩니다. 자, 따라가고 공부를 시키고 준비되지 47년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성도 하나로서 있는 게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실제로 하게 되고 자기들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저항사는 이상성이 마찬가지야. 모든 저항사를 들여다 보면 모두의 연금적인 것만 보면 돼서 항상 좀 항공사를 들여다보고 그건 할 수 없어. 신들께서 내 몸을 빌어 공격하신다. 근데 우리 제주도가 그걸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는 절대 못했거든요. 제주는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 5월 21일까지 그 외딴 섬에서 한라산 하나에서 6년을 버틴 거예요. 그럼 누가 지원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주 사람들이 지원을 했다. 기다리자. 근데 그걸 지금 와서 말을 할 수 없어. 왜 말을 할 수 없습니까? 말하면 빨갱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 사람들이 말을 안 해버린 거예요. 준비되지 않았어. 그 자그마한 섬에서 이것을 버텼다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지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수철법을 이야기하면서 지리산으로 뭔 나라 생각나는 물어봤어요. 뭔 나라 생각납니까? 우리 현대사에서 빨치산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준비되지 않았어. 이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역사에서 빨치산 그러면 누가 먼저 생각났어요? 우리 역사에서. 현대사만 따지지 말고. 홍범도의 묘가에 써져 있었잖아요. 조선의 저명한 빨치산 대장 홍범도. 의병도. 의병대장이 아니에요. 빨치산. 조선의 저명한 빨치산 대장. 빨치산을 연구한 세계 모든 성술에 가보면 빨치산은 이 빨치산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빨치산의 조건이. 빨치산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토지가 광활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우리나라 빨치산은 다 어디서 활동했어요? 지리산. 만주에서 했잖아요. 만주에서. 봉오동 전투가 뭐 청산리 전투가 그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우리 역사에서 지워버렸지만 항일 빨치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게 다 어디서 있었어요? 만주 그 주변에서 있었잖아요. 이게 빨치산의 모든 세계 역사에서 빨치산의 첫 번째 조건은 광활해야 돼요. 근데 제주도가 광활합니까? 아니죠. 그러네. 근데 몇 년을 버텼다고요? 6년. 두 번째, 빨치산은 이렇게 광활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대지에 싸우면서 뭐가 되냐면
보급 투쟁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보급 투쟁. 보급. 세 번째가 주민의 지지. 그렇지. 이 세 개의 조건이 빨치산의 조건이에요. 근데 아까 한라산을 가면 세 개의 조건을 한번 봐보세요. 첫 번째 해당이 안 돼버리잖아요. 그렇지. 그럼 뭐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지. 주민들의 지지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의 꺾기에 5년 이상을 버틴 거예요. 근데 이걸 말을 할 수가 없어. 말을 하면 뭐가 된대요? 빨갱이인데. 빨갱이 농법이 되니까. 그리고 그 말하면 전부 다 그렇게 또 봐라 너도 제주 4.3은 북한에 사주 받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걸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헌법을 보면 일단 헌법 이야기가 좀 나올 건데 이거 비교성 되겠냐? 시간이 어이씨 이런 거 다시